지금 10월 위기 소리 나도는 가운데 국가 채무 위기가 세수 감소 때문이라는 뉴스들이 일제히 퍼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좌파들의 악의적인 거짓 선동입니다. 이 거짓에는 진실이 하나 숨어 있습니다. 그 진실은 바로 우리가 한동훈을 용서할 수 없는 이유입니다. 최근에 나라 빚과 국가 부채가 3천조가 넘었다는 보도가 매우 수상합니다. 한겨레는 세수 펑크 2년째, 국세 수입 구조 감소, 연합뉴스에서는 2년 연속 세수 펑크, 올해 최소 10조 원 결손이라는 지극히 자극적인 제목들입니다. 언론들은 세금이 덜 거쳐서 나라 빚이 늘었다, 이로 인해 한국 경제가 위기에 빠지고 있다는 가짜 뉴스를 퍼뜨리고 있습니다. 이들과 반대로 윤석열 경제는 지금 세계 무대에서 대단한 성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해 45개월 최고의 무역 흑자를 기록했습니다. 지금 한국은 달러를 쓸어 담고 있습니다. 국가 신용 등급은 역대 최고 수준에 올랐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누적 해외 여행객이 5천만 명을 넘었고 작년보다 무려 43%나 증가했습니다. 고용률도 사상 처음으로 70%를 넘었습니다. 한국은 정말 잘 나가고 있습니다. 언론들은 한국은 지금 당장 망한다, 윤석열을 탄핵해야 한다고 난리들입니다.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엄청난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반면에 세수가 줄어든 것은 사실입니다. 이 세수 감소로 인해서 국가 채무가 다소 증가한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진실은 언론 보도와는 전혀 다른 데 있습니다. 경제가 좋아지고 있는데 왜 세금이 덜 거치고 있는지 이해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 비밀을 오늘 제가 풀어드리겠습니다. 단지 경제학에 의존해서 국가 경제를 진단한다는 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인간의 본성, 개인의 자유는 경제 활동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요소입니다. 자유주의 사상가들은 국가 권력의 남용이 경제를 망친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 예로 케인즈와 마르크스는 세계 경제를 초토화시켰습니다. 그것은 바로 국가 권력이 개인의 자유를 침해한 결과들입니다. 국가가 개인의 자유를 억압하게 되면 경제는 추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개인의 자유가 줄어든 만큼 국가 권력은 커지게 됩니다. 그만큼 개인의 창의성이 사라져서 경제는 추락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렇다면 세수가 감소했다는 뉴스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세수의 감소는 경제의 위축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누군가가 국가 재정을 무분별하게 탕진하고 있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돈은 곧 국가의 권력입니다. 문재인은 500조를 쏟아부었고 그 대신에 문재인의 권력은 폭발적으로 확대되었습니다. 문재인 정부 때가 화양연화 시절이었다고 자랑하는 한동훈이가 있었습니다. 그때 한동훈이는 무슨 짓을 했는지 자세하게 추적해 보았습니다. 놀라운 사실이 있었습니다. 지금 세수 감소 문제는 바로 그들이 저질러 놓은 것들이었습니다. 국가 권력의 확대, 검찰 권력의 남용 때문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문재인, 김명수, 한동훈에게 주목해야 합니다. 과거 한동훈은 대기업 저승사자로 명성을 날렸습니다. 당시 참여연대 센터장이었던 김경률과는 악어와 악어새 같은 공생관계를 유지해 왔습니다.
2017년부터 소위 삼성그룹 해체 음모를 이들이 실행에 옮겼습니다. 당시 문재인, 김명수가 주도하고 한동훈은 그들의 사냥개로 이 음모에 참여했습니다. 한동훈은 이재용 회장을 5년간 2차례나 구속시키면서 무자비하게 법의 칼날을 휘둘렀습니다. 대기업 저승사자 한동훈, 이재용을 겨냥하다라는 기사 제목은 한동훈의 행동이 얼마나 썸뜩했는지 잘 보여주는 제목입니다. 뿐만 아니라 한동훈은 이재용에게 해외 출국 금지 조치를 내렸습니다. 글로벌 기업 총수에게 출국 금지를 내린다는 것은 극단적인 기업 탄압입니다. 한동훈은 국익을 무시하고 자신의 출세를 위해 국가를 수단으로 삼았습니다. 당시 트럼프 대통령은 글로벌 최고 기업인들을 백악관에 초대해서 대화장을 마련했습니다. 한국의 대기업 총수들도 여러 명 초청받았지만 이재용 혼자 출국 금지로 인해서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이로 인해 세계적 리더들과의 회담은 무산되었고 수년간 노력해도 이루기 어려운 그 중요한 기회를 놓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삼성의 반도체 사업이 대만 TSMC에게 1위를 내어주는 치욕적 계기가 되었습니다. 중대 범죄자 이재명에게도 적용되지 않았던 출국 금지가 대기업 총수 이재용에게만 적용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삼성의 추락은 2년 이상 지속되었습니다. 또한 한동훈은 롯데그룹 신동빈 회장을 국정농단 사건에 엮기 위해서 강압적인 방법으로 수사를 강행해서 구속시켰습니다. 그리고 장세주 동국제강 회장에게도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반복해서 구속영장을 청구해서 결국 구속시켰습니다. 이렇게 도주 우려가 전혀 없는 기업 총수들을 집요하게 구속시켰습니다. 기업 경영을 심각하게 위축시키는 행동들이었습니다. 글로벌 시장은 전쟁터입니다. 기업 대표의 구속은 대외 신뢰도 하락과 함께 경영 공백으로 이어져서 기업에게는 치명타가 됩니다. 이런 기업 탄압과 개인의 자유를 침해하는 국가 권력의 확대로 인해서 문재인의 4년 차부터는 대한민국 경제는 추락하기 시작했습니다. 수출은 감소했고 수십 년간 계속되어 왔던 무역수지 흑자도 급락하기 시작했습니다. 한동훈의 기업 탄이 만들어낸 한국 경제의 붕괴가 시작되었습니다. 이 사례는 국가 권력의 개입이 얼마나 위험한 결과를 초래하고 있는지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국가 권력의 확대는 개인의 자유의 침해를 의미합니다. 문재인의 사냥개가 벌인 검찰 권력의 남용은 지금까지도 한국 경제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자유주의 철학자들은 국가 권력이 개인의 자유를 탄압할 때 이는 단순히 개인이나 기업의 문제가 아니라 공동체 전체의 활력을 앗아가는 중대한 위협이 된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개인의 자유가 보장되기 시작했던 17세기 이후 세계 경제는 폭발적으로 성장했습니다. 이것은 중요한 교훈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개인의 자유가 한번 침해받게 되면 단기간에 회복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문재인의 무분별한 퍼주기는 500조 국가 재정을 빚더미로 만들었습니다. 또 적폐청산의 사냥개 한동훈이 남용했던 검찰 권력은 문재인 권력을 무한하게 확대시켜 주었습니다. 국가 권력의 확대는 곧
개인의 자유의 침해를 의미합니다. 이 차트는 국적 이탈자 현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권 때 한국 국적을 포기하는 사람이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박근혜 정부 때보다 5배 이상이나 많았습니다. 문재인 정부 하에서 한동훈에게는 화양연화의 시절이었지만 우리 일반 국민들에게는 지옥의 시간이 되었습니다. 또 국가 권력이 커질 때 반드시 공무원 수가 증가하게 됩니다. 문재인 때 공무원 수는 13만 명이나 폭발적으로 증가했습니다. 국민을 감시하는 인력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서 윤석열 정부 2년 차까지 문재인이가 저질러 놓은 그 영향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한번 위축된 경제 심리는 단기간에 회복되지 않았습니다. 그 여파로 인해서 지금까지 세수 감소가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한동훈, 김명수, 문재인의 잘못된 이념이 빚어낸 악몽입니다. 이 같은 반역의 역사는 반드시 후손들에게 기록으로 남겨두어야 합니다. 지금 한국 언론들은 문재인의 악몽을 윤석열 정부에게 뒤집어 씌우고 있습니다. 아직도 문재인의 잘못된 국가 권력의 확대, 남용에 대한 그 폐허는 완전히 제거되지 않았습니다. 문재인의 영향력은 지금도 개인과 기업의 자유를 훼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한동훈을 받아들일 수 없는 가장 큰 이유는 그가 아직도 반성 없이 그 잘못된 길을 계속 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국가 부채가 아닙니다. 예산의 확대, 무분별한 돈 풀기, 그리고 검찰 권력의 남용에 의한 국가 권력의 확대를 감시하고 차단해야 되는 것입니다. 윤석열 정부가 지금 잘 나가고 있는 이유가 바로 개인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신자유주의의 기적입니다. 구독, 좋아요 꼭 눌러주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